잠깐만요. 죄송합니다.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. 검찰이 이제 밝힌 속보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. 그러니까 10만 달러를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. 그건 인정을 했답니다. 저 돈이 그 김윤호 교사한테 전달됐다는 그런 그 돈인 거겠죠. 네. 그렇지만 어떻게 저게 이제 그 누구죠? 그 김희중 실장. 부속실장이 내가 국정원부터 받아서 10만 달러를 전달했다라는 것들을 인정을 했다는데 네. 사형처는 어디다 왜 저건 뭐죠?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나요? 거부해도 되는 거죠, 저건? 어떤 겁니까, 저건? 저런 경우는? 아니 저거를 지금 일단은 언론은 저렇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인정을 하고 사형처를 자기가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. 진술은 뭐 아니, 진술 거부권도 있는데 뭐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. 그렇죠. 물론이죠. 근데 예, 그거는 근데 저게 거부가 될까요? 나중에는 아마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? 밝혀지겠죠. 예. 만약에 저걸 10만 달러를 인정했다면 그럼 뭐 밝힐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. 만약에 저거를 인정을 했다면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게 그 돈다발이 들어있는 명품백이 김윤호 교사 쪽에 전달이 됐다가 나중에 돌려줬다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. 네, 잠깐만요. 죄송합니다. 이게 MB가 또 지금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저게 아마 티타임에서 나온 거겠죠? 오후 티타임에서 검찰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측근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. 다스 비밀 창고 문건은 조작된 것이다.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자료들이 조작됐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저거는 아마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경과를 보면 초기에 그 검찰의 증거물을 거의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부동이라고 하나요? 그러면서 재판이 이제 100번까지 열리게 되는 이제 그 시발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만약에 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싸움은 영포 빌딩 지하 2층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문건들 이것들을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인정을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일반적인 예측은 저게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야 되는 게 왜 여기 있느냐.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의 어떤 그 적법성 이런 것들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지 않았었습니까? 그러면서 저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했는데 아예 문건이 조작됐다고 주장을 했다면 예측과는 다르게 네, 더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는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거네요. 자,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저게 이제 오후에 검찰 측에서 티타임을 하면서 밝힌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는 차명 재산이 없다. 그리고 차명 재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. 따라서 그것을 내 아들에게 뭐 물려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없는 얘기다. 뭐 이런 논리적인 귀결이 가겠죠. 그다음에 67억 원을 저거부터 할까요? 국정원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은 것은 인정을 한다. 이것은 그 김희중 부속실장이 김윤호 교사에게 전달했다는 그 돈을 인정을 하는데 사용처는 내가 밝힐 수 없다. 이렇게 거부를 했고요. 그다음에 다스 비밀 창고 문건은 조작된 것이다. 그리고 내 측근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. 쉽게 얘기하면 김백준이라든가 혹은 김희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상은 그 큰형이죠. 이상은의 도곡동 돈 67억 원을 빌려서 내가 썼다.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. 저게 지금 이제 오후에 어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얘기인데 자, 지금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긴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? 지금 네 가지가 쭉 나왔잖아요. 그 검사 출신이신데 저 부분들을 들으면서 다 조작됐다. 그다음에 서명 보고 받은 적 없고 10억 원은 그냥 받았지만 어디다 밝힐 수 없다. 이렇게 얘기하나요? 어떻게 될까요? 아니 저도 뭐 기록을 본 거는 아니니까 여기서 뭐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네. 뭐 모든 뭐 서류가 다 조작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. 만약에 검찰에서 어떤 문건을 제시하고 물어봤는데 그 문건은 조작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닌가 이건 그냥 추측이에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돈에 대해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그 뇌물이냐 아니냐 뭐 국가 재산을 이제 허투루 썼느냐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저 시점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용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. 어디를 썼는지 핵심은. 근데 국정원을 뇌물로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되게 어려워 보여요. 근데 지금 어디에 썼다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점이 하나가 있는 게 저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어떤 그 주장을 했냐면 그때 그 미국 방문을 했을 때 해외에서 명품 구입하는 데 썼다고 주장을 했는데 바로 고소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허위 주장이다. 그러면서 고소를 했고 박홍근 의원 쪽에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확인해 본 바로는 피고발인 고소인 조사도 받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김윤호 여사 쪽에서 고소를 했다면 저게 진술 거부가 된다 하더라도 별건으로 나중에 전문제가 다시
검찰 조사 과정이나 사법적으로 쟁점이 될 텐데 저게 어떻게 처리될지 저것도 궁금한 대목입니다. 아니죠. 검찰에서 부르면 그때 가야죠. 뭐 안희정 지사처럼 그렇죠. 그냥 아무 때나 쑥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소인을 소환하면 그걸 빨리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겠죠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영포빌딩에서 나온 자료는 조작이 됐고 내 측근들은 다 진술을 허위 진술을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가 충격적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0만 달러를 받은 것은 그건 김희중 부속실장이 진술을 한 건데 그거는 또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나온 문건의 상당 부분이 비해치라고 여기까지 찍혀 있는 문건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. 그게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지금 오후에 지금 뭐 나왔는데 어제 부분에서 다 이 뭐 내 측근들의 얘기는 조작된 거고 저 문서는 조작된 거고 내 측근들의 진술은 거짓이고 67억 원은 형한테 빌린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국정원으로부터 10만 불을 받았는데 그 어디다 썼는지 얘기할 수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. 자, 자세한 소식은 더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얘기는 거기까지